비트코인이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국제 가격도 7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비트코인의 질주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비트코인의 고공행진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네.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면서 오르고 있으니까 예. 이게 왜 오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되었고요. 예. 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곧 도래할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금리 인하 시점이 곧 도래하면서 돈의 이동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고요. 예. 또 불확실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현물 ETF. 지난 1월입니다. 미국에서 승인됐어요. 자, 이게 비트코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겁니까? 네. 이 ETF 미국 시장 승인을 예. 해석을 해본다면 예. 크게 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예. 그동안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땠습니까? 좀 폄하하던 인식. 이제는 폄하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이네라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들어온 거죠, 제도권 그렇죠. 안으로. 예.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잠옷 입고 있던 비트코인이 예. 턱시도를 갖춰 입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요, ETF 시장에 이제 승인이 됐다. 이것은 많은 금융사들이 이제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간접 투자 방식으로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금융사들이 현물 ETF 방식이니까 비트코인을 투자된 자금만큼 매수해야 됩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는 한정돼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개수는 한정적입니다. 네.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셨던 반감기. 이건 네. 뭡니까? 자,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예.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있고요. 예. 물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예. 가격으로 보면 다이아몬드가 훨씬 높아요. 비싸죠. 왜 그런 걸까요? 희소성? 그렇습니다. 그런 거 희소하기 때문에라고 예.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에 총 2,100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4년에 한 번씩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급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반감기가 도래하는데 1차 반감기 때도 991%나 가격이 올랐고 2차 반감기 때도 46%, 또 3차 반감기 때도 112%나 올랐는데 예. 이 4차 반감기가 바로 4월 달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 자금이 몰리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자, 그게 주식시장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엊그제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초반 계속 네. 거기에 정체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가가 이게 안 잡히는 겁니까? 자,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물가가 안 잡히는 그 이유는 물가를 이제 해부해 봐야 됩니다. 예. 해부를 해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독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나 탄탄해서 경기가 매우 견조해서 예. 미국의 소위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또 주택 가격도 높고 주거비도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원 서비스 물가를 여전히 자극하고 있어서 예. 6.4에서 3.0%까지는 꽤 떨어졌는데 예. 3.0%를 기록한 이래로는 계속 3%대를 유지하는 정체네요. 2%대로 도래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내내 밝혔습니다. 네. 자기들은 연 2%대, 2%의 안정적인 물가 지표를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지금 3% 초반이에요. 자, 그러면 2%대가 안정적으로 오는 시기는 언제라고 예상하시는 네, 겁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하실 텐데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페드가 바라보고 있는
물가가 잡히는 시점에 대한 예. 견해를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의견을 먼저 드린다면 예. 지금으로서는 다른 이변이 없다면 예. 6, 7월 정도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2%에 도래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 지점에서야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6월 아니면 7월에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네. 물가도 그때쯤 지금 잡힌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물가는 언제 잡힐까 그렇죠. 이것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비트코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많이 올랐어요. 지금 1억 원 돌파했으니까. 네. 자, 앞으로가 중요한데 더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또 폭락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먼저 논리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근거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 상승할 여지가 많이 있다. 있죠.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다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시장 투자 자산이 변동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죠. 상한선도 없지만 하한선도 없습니다. 예. 떨어질 때는 정말 무섭도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한테 지금 책임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 주식 좀 볼게요. 코스피 오늘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증권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2,700선은 터치만 하고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자, 언제쯤 이걸 돌파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차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 회의에서 곧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발표된다면 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의 이동이 있을 것이고 예. 우리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좀 다소 훈풍이 불어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